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개발에 땀났네요. 갑자기 체조를 하는 바람에 양복 입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저도 저런 걸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좀 따라하다 보니까 땀이 나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대전 가온누리센터 사실은 여기에서 남들 앞에서 특히나 제 산하 센터가 아니고 제 파트너가 아닌 형제 라인들 아니면 제가 모르는 생소한 얼굴들을 앞에서 처음으로 강의했던 자리가 이 자리인 거. 예전에 애터미 스쿨 할 때 저는 2기생이었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 마이크를 들고 이 자리에 서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오랜만에 만난 정말 처음으로 만난 친척들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이 많이 있었는데 못 만나다가 처음으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저는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한 2년 정도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이 친척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애터미 스쿨이 되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을 처음 뵙고 그리고선 중간중간에 강의를 왔었는데 제가 여기를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여기를 오면 강의를 너무 길게 한다고 제가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그 뒤로 코로나 오기 전에 한 2년 동안 못 오다가 코로나가 와서 또 못 왔어요. 그래서 4년, 5년이 됐는데 오늘 드디어 또 우리 김미숙 총장님께서 갑자기 지난주에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저는 아직 성공자가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박현정 국장님께서 성공자가 얘기하는 걸 듣자 이랬는데 저는 아직 성공자는 아닙니다. 아직 리더스 클럽 못 갔고요. 애텀에서 최소 성공자라면 성공의 초입 단계 리더스는 가야 돼요. 근데 아직 거기를 못 갔으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지가 같이 걸어가는데 어디가 아파 그런 얘기들을 우리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성공자가 아닌데 오늘 강의를 무슨 강의를 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신규 파트너들도 오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 기초사업 설명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요즘은 기초사업 설명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파트너들이 다 해가지고 제가 자료가 없더라고요.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료도 엄청 버벅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오늘은 즐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제 얼굴 본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도 너무 많네요.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현장에서 직접 본다는 개념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 동남 R&D 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랑의 유람선 선장 스타마스터 김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됐네. 네. 자, 이쪽으로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잘 안 됩니다. 네. 가까이 있군요. 네, 됐습니다. 네네, 됐네요. 조금 전에 제가 사랑의 유람선 선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들으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 미드를 보고 예전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인데 미국 드라마였는데 이 사랑의 유람선 선이라는 한국 드라마 제목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 드라마 제목은 더 러브보트라고 돼 있는데 이 선장이 이 유람선에 탄 사람들한테 전부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느 날 딱 필 받은 날 밤샜어요. 제가 밤을 새서 스케치북에다 막 이렇게 그때 보니 지금 와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인생 시나리오였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사랑의 유람선 선언을 하려니까 이게 뭐죠? 배잖아요, 배. 제가 첫 직장을 갔는데 제가 대우조선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내 인생 시나리오대로 되나? 그래서 내가 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일로 갔나?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는 제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았고 그 뒤에 중소기업에 가서 조금 빨리 성공해 보겠다고 중소기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런 가스보일러, 뭐 이런 ATM기, 농협, 외환은행에 실제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납품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일은 이런 일이었어요. 따지고 분석하고 의심하고 실험하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그 전공이 의심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딱 만나는 순간 엄청나게 의심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박한길 회장님 뒷조사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 스폰서님 중에 한 분은 그 박한길 회장님 지도를 인공위성 지도를 보고 집이 어딘가 실제로 뭐 그런 거 쳐서 하시더라. 그거는 안 했는데 옛날 어릴 때 아버지가 뭐 무슨 일을 했고 어디에서 고향이 어디고 뭐 그런까지 신앙관은 어떤 건지 막 이렇게 뒷조사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하나씩 걷어내고 나니까 애터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IMF 때문에 실직을 하고 바로 저는 치킨집 그리고 피자집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중에 주변에 있던 우리 스폰서님한테 애터미를 듣게 됩니다. 세미나를 3번을 끌려가는데 첫 2번이 회장님이 전부 직강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저는 애터미 딱 얘기하면 거기 이 세미나를 제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억지로 제가 끌려갔거든요. 우리 회장님 맨날 얘기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억지로 누구한테 끌려오신 분 있을 수 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뒤에 앉아서 손에 팔짱을 싹 끼고 아이고 내가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냥 시간만 때워주지. 그런 개념으로 여기를 가서 앉아 있으니까 아무리 박한길 회장이 좋고 싸다고 떠들어도 제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을 전부 저는 허당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뭐냐. 야, 저 인간 참 말도 잘하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억지로 끌려가 있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저 회장이 뭐라고 말만 하면 막 사람들 웃고 박수치고 저 사람 교주 아니야?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의심. 그래서 그걸 나중에 걷어내는 시간이 좀 저는 필요했었어요. 마지막에 3번째로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8개월 동안 계속 거부하다가 야 이제 마지막 한 번만 가보자 해가지고 간 게 우리 이용민 단장님. 제가 일부러 우리 단장님 사진 중에 이렇게 좀 무서운 사진을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단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 그때 기분이어서 이런 그 느낌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그 시대가 변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지금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으로 가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지금 저희 그 손자가 벨기에에 있거든요. 매일 휴대폰으로 우리 페이스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도 지금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서 나오는 걸 알아요. 와가지고 휴대폰 장난하고 거기다 뽀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스마트폰이 초등학교까지 다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냐. 아니지 않냐. 네트워크도 변할 수 있었지 않냐. 그런데 왜 무조건 다단계라고 거부하느냐. 그래서 애터미를 만난 사람은 할 일이 꼭 있다. 이게 바로 애터미 안 하려면 안 할 이유를 찾아라. 그래서 저한테 너무 딱 맞는 말이잖아요. 아싸 저 양반 얘기 잘했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애터미 안 하시려면 안 할 이유를 찾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애터미를 만났는데? 막 이러면서 소리를 무섭게 질렀다. 그래서 저런 사진을 올렸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할 일이 생겼잖아요. 저는 야, 나 애터미 안 할 건데 애터미 안 할 이유를 찾으라고 저 인간이 뭔데 저렇게 소리를 벅벅 지르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가 그 애터미 안 할 이유 다단계는 분명히 나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가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인터넷을 뒤지고 막 모든 블로그 사이트를 다 뒤지면서 애터미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터미 피해 사례를 찾기 시작했고 애터미 안티 사이트를 찾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근데 안티 사이트는 뭔가 있어. 들어가 보면요. 제가 낚시를 당한 거야. 가면 쭉 읽다 보면 애터미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무 좋아요. 애터미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생활비가 저렇게 전부 긍정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9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다단계인데 왜 그런 게 없지? 해가지고 제가 다른 데를 찾아봐요. 다른 아메인, 뉴스킨, 허블라프 여기를 찾는데 거기는 아예 그런 게 안 거기는 너무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애터미는 안 나오는데
거기는 너무 많이 쏟아져. 집을 날렸어요. 결혼 자금을 날렸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도 다단계인데 왜 그런 게 없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애터미를 내가 궁금증이 너무 생겨가지고 야, 이게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서 세미나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좋고 싸대. 좋고 싸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스폰서님이 치약, 칫솔, 샴푸 이런 걸 줘도 아예 안 썼어요. 쓰면 느낌이 뭐냐면 그걸 내가 혹시라도 형님 이거 좋은데요? 그러면 끌려갈 것 같은 거야. 어디로? 하단계로. 제 느낌에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꼭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 같으세요? 모래예요, 모래. 근데 왜 개미지옥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기 모래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 근데 개미 몇 등분인가 모르겠는데 개미가 다리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개미가 가다 여기 딱 빠지면 여기 모래 속에 있는 이 벌레가 팍 올라가서 잡아먹는 거. 내가 이런 그 개미가 혹시 그 개미 지옥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딱 있는 거라서 절대 물건을 안 썼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거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바로 마트를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9년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저처럼 이 당시 물건이 저희가 한 70가지 있었는데 그 사진을 다 찍어가면서 분석해 본 사람이 있으세요? 하고 손을 들으라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온누리 센터에서 한 분이 그때 손을 드는 걸 제가 봤거든요. 9년 동안 저는 제 눈으로는 물론 제가 못 만난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딱 한 분 봤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왜 나만 그러지?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애터미를 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거는 거고 내 노후와 내 모든 것을 가족의 어떤 미래를 다 거기다 거는 건데 왜 안 알아볼까 사람들은? 왜 스폰서가 아미 옆에 친구가 좋다 이거 괜찮다 이러면 그냥 홀딱 믿어버릴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심병 환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든 나는 그런 걸 철저하게 분석해 봐야 겠다 해서 조사를 다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싼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공산품은 필요 없어. 용산품, 미역, 기장 돌미역. 돌미역을 우리가 뭐 따로 특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바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장 돌미역 아세요? 기장군에 절벽이 급격하게 있는데 여기에 파도가 너무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돌벽에 절벽에 돌에 이 미역들이 붙어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와서 계속 파다가 세게 때리니까 나는 절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래가지고 덕이 딱 붙어서서 어떻게 되냐 얘가 조질이 그 질감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두 번 우리가 끓여도 풀어지지가 않아. 직접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난 것들이 너무 풍미가 좋아서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그 기장 돌미역을 똑같은 바다에서 난 거를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서 제가 조사한 데는 그런 데니까 거기보다 20% 30%가 싸. 이게 뭐지? 뭐 가공을 했으면 내가 그랬다 쳐. 근데 같은 수협에서 걷어서 이쪽 했는데 애터미는 더 싸. 뭐지 이거? 전부 다 제가 조사할 때마다 다 그래요. 70까지.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애터미 사업 안 할 이유를 찾다가 결론은 제품을 안 쓰면 누구 손해? 나만 손해.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무조건 사업하려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성분들은 무조건 물건을 써야 돼. 그래서 내가 감동이 있고 내가 진짜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남자들은 정말 분석해서 딱 맞으면 저는 물건 하나도 안 써보고 애터미 이거 알아봐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제가 안 할 이유를 찾다가 분석을 통해서 저는 애터미를 하게 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려니까 어떻게 석세스를 간 거죠. 요즘은 이제 여기는 못 가죠. 네, 여기는 못 갑니다. 제가 여기서 스텝을 했었는데 여기 맨 끝에 여기 서 있으면 우리 식사 시간이 1시간 반인데 딱 여기 맨 끝에 서면 들어가는 데까지 1시간 15분 걸려요.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면 바로 세미나장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런 비가 와도 여기 서 있어야 되고 눈이 와도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세미나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추억의 장소입니다. 나중에는 지금 이 속리산
이 유스타운을 애터미가 우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호텔급으로 지금 싹 이게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올해 말까지 하려는데 안 되나 봐요. 좀 더 길어지나 봐요. 그래서 되면 나중에 여기를 우리 회원들은 정말 좋은 곳에서 이렇게 여행 삼아 갈 수 있는 곳이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박항래쟁이 또 나오는 거야. 저 양반 또 나오네. 저 양반 또 나와. 입술은 얇고 말은 잘하고 이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꿈꿨기 때문에 성공한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는 성공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없더라는 거죠. 인생 시나리오 같은 거 아까 한번 쓰고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마 꿈을 가진 거를 주변에 얘기하면 오히려 비난,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소리나 더 듣지 그냥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아온 게 우리 서민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세미나장에서 제가 앞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강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집사람이 생각나요. 거기에. 사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만나서 굉장히 비난하게 출발했습니다. 저희 신혼방이 제 공부방이었어요. 신혼집도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할 뻔했어요. 한 달을 남겨놓고 제가 1년 연애를 했는데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 신혼집은 어디야? 이렇게 묻는데 제가 말문이 막혀요. 그 신혼방을 얻을 돈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이 그때 이렇게 잘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한 5개 사업을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내리막길이었던 그 즈음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 공부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를 한참 머뭇머뭇 얼버무리다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입이 가물어졌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도 연구개발하는 게 굉장히 늦게 끝나니까 밤 1시에 그 집으로 처갓집으로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그 공원에 가가지고 벤치 앉혀놓고 제가 엉엉 무릎을 꿇고 다리를 붙들고 울었어요. 나 알잖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대학 동기거든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나 알잖아. 나 김영진 알잖아. 내가 당신이라 그랬나 너라 그랬나 그땐 잘 모르겠는데 너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나 알잖아. 나 인간 김영진. 1번 트렌드 브랜드 성실 정직 나 그거 알잖아.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엉엉 울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저희 공부방이 한 2평 반 정도 됐어요. 거기에 뭐가 짐이 들어갑니까? 저희 장모님한테 이제 혼수물품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 정해 주신다면 우리 집에 세탁기가 좀 고장이 났으니까 좀 안 좋으니까 세탁기 하나만 해주세요. 근데 뭐 장롱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장롱 조그만 거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장롱 한 번 하면 오래 쓴다고 10자짜리를 해주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8자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 두 자짜리는 거실에다가 이렇게 마루에다가 이렇게 내놨어요. 그때는 거실이란 개념이 없죠. 마루에다 내놓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데려오니까 평생을 저하고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세미나장에 가 있는데 그 당시도 우리 집사람은 피자집에서 피자를 굽고 있는 거고 지금은 요 사진이 그래도 조금 제가 나중에 좀 좋을 때 찍은 거였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 40kg를 거의 간당간당하던 이런 그래서 팔이고 뭐고 전부 뼈만 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막 이런데 아프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막 아프다 끙끙거려요.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디 아파? 그리고 팔을 주물러 주려고 그래요. 주물르면 이런 데 관절 같은 데 딱 가면 주물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주물러 주고 싶은데 못 주물러 주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를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를 갔더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인간이라면 나야 돼. 인간이라면. 여러분들 석세스장 가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안 흘렸다.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사랑합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있어라 살아.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성공자들이 말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세미나만 참여하면 성공한대요. 세미나만 참여하면 성공한다고? 그래서 저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나 성실한 건 나 최고야. 그래가지고 제가 시스템에 안 빠진다는 결단을 첫 석세스 때 합니다. 하고 사업을 결심을 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됐을까요? 사업이 잘 됐을까요? 다들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나 보네요. 저의 동지들이 있네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그 시절에 제일 저한테 어려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저희 자녀들, 저희 여동생들, 제일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제 50년 된 그 중마고우들도 전부 저한테 상처만 줬어요. 한 명도 제가 깨우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항상 마음으로 나는 철저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애터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늘상 읊조렸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 시간에 노래 하나 하려고. 저는 피자집을 하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타잖아요. 화이버 쓰고 막 가면 별노래 다 해요. 예.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많이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노래는 막 제가 슬프잖아요. 막 이러면 무슨 노래를 했냐면 퐁당퐁당 이 노래를 많이 했어요. 너무 웃기죠? 근데 그걸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빨리 갔다 와야 돼.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이러면서 이 우울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애터미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점점 확신이 들어서 노래 하나를 제가 개사를 한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가사가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까 너무 오래전에 불러가지고 본능적으로는 웃겨서 애터미가 된다는 걸 내가 택했던 애터미 난 믿었어 내가 택했던 애터미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된다고 믿었어 나는 성공을 할 거야 애터미로 나 균형 잡힌 삶 살 거야 다른 다단계는 안 되지만 애터미는 된단 게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다짐을 했어요.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애터미 만났는데 왜 안 돼?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애터미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줌으로도 많은 식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요즘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리스 학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설문조사처럼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운이 좋아서요. 기회가 좋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모여서 도대체 기회가 뭐야? 운이 뭐야? 어떤 사람은 그걸 만나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성공을 못해? 도대체 그게 뭐지? 해가지고 여러 토론을 해서 그거를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이런 그림을 조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가만 보시면 이분은 홀딱 벗었어요. 홀딱 벗었으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금방 띄죠? 모든 사람한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한테 이 기회는 다 동일하게 보인다. 모든 사람한테 다 보인다. 두 번째,
앞머리가 많아요. 근데 이 기회라는 신이 기회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앞머리가 기니까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쉽게 잡을 수 있게 누구한테나. 그 다음에 뒷머리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기회 신이 지나가 뒷머리를 탁 잡으려고 했더니 미끄러져서 못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저울과 칼이 있어요. 저울과 칼이. 이 저울은 그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면밀하게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칼같이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날개가 있어요. 다리에까지 날개가 있어요. 뒤에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 앞에서 날 잡아줘 이러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단을 내리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빨리 잡아라. 여기에 계신 또 우리 줌에 계신 많은 지금 초보 사업자님들 이 애터미가 왔을 때 정확하게 저울로 재보시고 결단을 내리셔서 이 앞머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항상 근데 감사는 했어요. 왜? 너무 없이 출발해서 이렇게 왔는데도 자녀를 잘 키우고 계속 그런 게 돼서 항상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감사 기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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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 날 제 노후가 걱정이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지금 그 고민 때문에 여기 와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애터미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십니까? 정확하게 저울로 재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게 우리가 장수를 한대요. 죽고 싶은데 의사가 안 죽여준대요. 그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돈 없이 오래 살고, 아프고, 일 없고, 정말 혼자 돼서 누구 만날 사람도 없이 오래 살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에 지금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오래 살 건데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애터미를 만났던 거예요. 자, 이 노인 빈곤율이 우리 노후에 OECD의 3배, 전 세계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그 다음에 이 잠재적 하류 노인이라는 말을 그들한테 쓰고 있는데 그들은 수입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저축이 없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한테는 다 해당됐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면서 20년을 피자집을 했는데 잘 됐어요, 가게는. 잘 됐지만 제가 많이 벌어서 자녀를 피아니스트로 키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또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번 만큼 항상 쓰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항상 감사기도만 했던 그런 사람인데, 소득이 작아. 자녀 교육 때문에 저 1, 2번 다 해당된 거예요. 네. 전셋집 대출, 저희 집 한 번도 제가 제 완전한 집이 아니었었어요. 항상 어떤 때는 화장실 하나가 농협 거, 화장실하고 작은 방, 큰 방까지 이렇게 다 내 집인 것 같은데 가보면 이 방, 저 방, 저 방은 농협 거야. 뭐 이런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예. 지금 이제 애터미를 만났으니까 그게 줄어가고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높은 물가,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더라. 안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 중에 그냥 나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그냥 한번 심심한데 애터미를 알아볼까? 혹시 이렇게 오셨다는 분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이쪽으로 가고 또 중국에 그 왕들이 있던 시대로 갔을 때 그 왕들은 지금 나라가 잘 편안히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근심 걱정 있을까요? 모든 국민들이 왕을 막 이렇게 받들고 그럴 때 그 왕들한테 이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왕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군자는
지금 현재 편안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어. 우리 집안도 지금 편안해. 뭐 별 걱정 없네요. 우리 남편이 잘 벌어다 주고 있고 뭐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있다. 위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위험을 잊으면 바로 위기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해라. 이 말이 주역에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러고 계신가요? 우리 줌에 계신 분들 실제로 그러고 계신가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현업에 그냥 열심히 발로 뛰어서 벌면 자녀 교육하고 그거로 그냥 미래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030년 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가 다 지나간 것 같죠? 아까 여기 보니까 지금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꽤 좀 있는데 대부분이 마스크 다 안 쓰고 오셔가지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실내 들어오면 마스크 쓰는 거잖아요. 어떻든 근데 이 4차 산업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양극화가 제일 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코로나가 왔을 때도 더 잘 살았어. 근데 서민들이 이 80% 이상 되는 7, 80%의 서민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이 10명의 직원들보다 이런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를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일자리도 없어서요. 대량 실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뭘로 바뀌어지냐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됩니다. 뭔가를 주는데 전부 여기 대자 써 있죠. 대기업들. 여기 피라미드. 여러분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 우리 팀장님은 어디에요? 이 자리인가? 뭐 받아먹을 기회가 없어. 위에서 다 먹고. 우리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빈익빈 부익부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가 23년 만에 이거 숫자가 참 너무 23년 만에 최대래요. 뭐 그 통계청 발표로는 소비자 물가 생활 물가 6% 7%인데 실제로 그렇나요? 저 정말 요번에 깜짝 놀랐어요. 마트 갔더니 배추가 한 포기에 15,000원. 우와. 이게 새해망 들었는데 옛날에는 이 배추가 좀 컸잖아요. 작은데도 하나에 나누기 3 하니까 15,000원이야. 대박 아닙니까? 예전에 그 김장철 되면 그 배추가 하나 1,000원, 1,200원 하던 시절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겠어요. 올해 어떨지 모르겠네요. 참 큰일입니다. 자, 이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저 아까 밑에 있던 피라미들 이거 고민돼야 안 돼요? 너무 고민돼요. 너무 고민돼요. 옛날 제가 이제 80학번이거든요. 제가 80년에 졸업했어요. 80학번인데 제가 이때 과장님 월급이 50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꽤 이렇게 싹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박철수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초기 박철수를 모르는 분은 젊으신 분들, 애텀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분들, 박철수를 아시는 분들은 파트너를 잘 섬겨야 할 분들. 2,400원의 연봉이 지금 뭐 몇십억씩 하잖아요. 버스비가 100원, 라면 값이 100원. 이때 그랬어요. 저희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머리 약간 벗겨지신 아저씨는 한꺼번에 9,500억 원을 먹어버렸어. 아니 버스비 100원일 때 이만큼 먹으면 도대체 얼마나 요즘 시세를 보면 이거 얼마나 많이 먹은 거예요? 대박이야. 대박이야. 자, 그 당시 짜장면이 350원이었어요. 요즘 뭐 4,000원, 5,000원 막 그러잖아요. 2040년이 되면 예상을 한 거예요. 이 삼성증권에서 짜장면 한 그릇에 8만 원 될 거래요. 왜? 승용차가 그때 230만 원이었는데 지금 3천만 원, 5천만 원 하잖아요. 이때는 이 230만 원짜리 자동차가 5억 원 될 거래. 이게 내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거죠?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십니까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신 분들,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나 편안해요.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게 온다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야, 나는 그래도 애터미 같은 거 이런 거 다단계 못해. 근데 나 개인연금 같은 걸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네. 한 달 200만 원씩 20년을 내가 개인연금을 넣을 거야. 한 달에 200만 원씩 넣으실 수 있는 분. 없네. 저는 50만 원도 못했고 저는 저축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5년 거치를 하면 25년 뒤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를 받느냐? 실제로 계산했더니 198만 6,900원을 이렇게 넣고 20년 넣고 5년 거치를 하면 얼마 드냐? 280만 원 정도를 받아요. 받는데 얼마 동안 받느냐? 25년을 받고 끝나요. 그런데 이게요. 자료가 뭐 하나? 여기 있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게 물가가 상승되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삼성증권에서 72의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72를 갖다가 금리, 이자율, 복리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4%가 되면 돈이 2배 되는 시간은 18년이 걸린대요. 내가 넣은 돈의 2배가 되는 가치가. 금리가 8%가 되면 9년 후에 2배가 된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돈이 값어치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 시간. 그거는요, 72를 갖다가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보통 4%다. 아까 6%, 7% 그랬죠. 평균 물가 잡힌 게.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이 4%면 18년 후에 내 돈이, 내가 넣어놓은 돈이 아니면 저 받을 돈이 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8%면 9년 후에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내가 25년 뒤에 280만 원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물가 상승률이 4%로 갔었다. 그럼 저 돈이 얼마라고요? 반 190만 원. 아니지. 280만 원인가? 140만 원. 140만 원 되는 거야. 그럼 나는 240만 원 정도면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2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더니 그때 가서 받았더니 얼마? 140만 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갔더니 자동차는 5억 원이고 짜장면은 8만 원이야. 어떻게 해요?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위기야. 가만히 있어도 위기야. 그래서 절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런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나의 대비책은 있느냐. 지금 애터미를 대충 알아보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뭐 발꼬락 하나 담그고 뭐 수당 한번 들어왔으면 하고 이러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대비책이 진짜 있는 거냐. 이런 4차 산업, 호모사피엔스, 인구 절벽, 팬데믹 이런 일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부익부, 빈익빈 일자리 감소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런 현상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 이 미래 새로운 위기가 와도 변하지 않을 게 과연 무엇인가를 저는 찾았어요. 왜? 저는 변할 거에 대해서 제가 대응하기는 저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피자집, 제가 체인점 7개 내줬거든요. 피자집 체인점은 내줄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오세요. 네, 대충 가르쳐 줄 거예요. 뭐 하다가 망해가지고 애터미 하라고. 근데 저는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변하지 않는데도 미래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거를 저는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딱 맞는 게 이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소비만 남는데요. 소비. 그때 왜냐하면 아무리 이런 막 인공지능 로봇가 와도 우리가 먹고 쓰는 생필품은 무조건 하죠. 범죄자도 도망다니면서 머리 감고 이빨 닦는다 그러죠.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도 너무너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귀찮아서 아니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이빨은 가끔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필품은 누구도 다 쓴다. 그러면 아무리 최첨단 시대가 와도 소비는 있을 것이다. 그럼 소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뭔가 생산을 해줘야 되겠죠. 생산을 했는데 소비가 있으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통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거를 고개를 정말 끄덕였어요. 회장님 강의 속에.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점점 없어지는 나는 똑같이 벌어도 돈 값어치가 떨어져서 점점 가난한 사람이 돼가는데 그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품질이 좋은데 저비용으로 살 수 있는 유통이 있으면 그건 최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유통산업은 미래산업이다. 그런데
이 유통산업이 레드오션이에요. 너무 경쟁이 심해. 근데 그 심한데 그 중에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싼 것을 정말 실현하는 그런 유통이 있다면 그거는 완벽한 4차 산업에 맞는 미래 산업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 유통 중에서 사람이 모이는 유통은 완벽한 미래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애터미가 회원수가 얼마예요? 1,600만 명. 지금 1990년대로 치면은 뭐 한 22년, 30년? 30년 정도 아메이가요. 92년부터 뭐 했다고 치죠. 한 30년 됐는데 그 아메이가 회원수가 한 100만 명밖에 안 돼요. 애터미는 10년 만에 그 몇 배, 3배, 4배를 뛰어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물건이 좋고 가격이 싼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완벽한 저는 미래 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유통은 전부 플랫폼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요.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하고 연계시켜 놓고 요 사이에 나는 수익을 자기들이 옹팡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의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마윈이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하면서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산업을 나는 개발을 했다. 근데 나는 실제로는 실패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회사가 돈을 버는 건 잘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공유하는 그거를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마윈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지금 그 수익 독식을 하는데 지금 유통은 완전히 플랫폼들이 전쟁입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마트들, 오프라인에 있는 이 마트들, 제조업체들까지도 전부 다 이 안으로 밑에 그 온라인 세상으로 플랫폼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여기도 이 플랫폼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비스만 주잖아요.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저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엄청난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지금 많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길 수 있을까? 박강일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0년에 IM코리아닷컴을 하면서 자기가 저 플랫폼 비즈니스를 그때 했대요. 아마존, 알리바바, 그다음에 IM코리아닷컴 세 개가 거의 같은 시기에 했는데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전 세계를 지금 평정하고 퍼갔어요. 그런데 이 IM코리아닷컴은 같은 시기에 같은 마인드로 인터넷 쇼핑몰을 했는데 이 IM코리아닷컴은 투자자를 못 만나서 험한 그 시기에 투자자를 못 만나서 부도가 났다. 그때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다면 저 아마존과 알리바바 똑같은 것을 내가 다시 해서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 다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 할까? 그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분이 했어요. 스콧 갤러웨이라는 교수가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세히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IT 4대 제국,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 IT 4대 제국이 뭐라고 썼어요? 여기 보이세요? 뭐라고? 50년 안에 사라진대요. 이런 얘기를 누가 감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들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거기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논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기업은 지금까지 성격이 자기 배를 불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도 알리바바도 구글도 페이스북도 전부 자기 배를 불리려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업들은 어느 날 다른 그 경쟁력 있는 업체가 나올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경쟁 업체는 어떤 업체냐? 자기 배를 불리기보다 주변을 밝히 비추는 그 기업이 나온다면 주변을 이익을 나눠주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기업이 나온다면 이들은 5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이 초비유가 시대에서 이 윤정규 교수님이 애터미가 과연 지속이 가능할까? 이 분석된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코넬대 겸임 교수님이에요. 이화여대 교수님인데 지금의 현재 세상을 뷰카 시대라고 얘기한답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런 것들이 다 가득 있어서 한마디로 이걸 정의를 하자면 답이 없는 세상이래요.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뭐 하나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뷰카 시대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뭐라? 초뷰카 시대래요. 그거는 아예 벌써 저기 가 있고 초월한 뷰카 시대래요. 그런데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있대요. 그게 바로 초뷰카 시대에 생존 번영하려면 공익 기업이 돼야 된대요. 공익 기업. 많은 공공적으로 의로움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감동시켜야 된대요. 공진이라고도 말하고요. 내가 떨고 있으면 저들도 같이 떠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익을 나눠주니 감사해요. 이런 공진 효과가 있는 공익기업. 근데 애터미는 과연 어떤가? 분석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하면서 유통의 원칙을 지키더라. 유통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게 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더라. 애터미는 고객의 욕구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더라. 고객은 물건을 싸게 좋은 걸 쓰고도 싶지만 성공도 하고 싶고 같이 성장도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해주더라. 애터미는 기업의 존재 목적이 있더라. 그 존재 목적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그래서 이 아기 철학, 나눔의 문화가 너무 잘 갖춰져 있고 그거를 계속 창업 이래로 실천해 오고 있더라. 이렇다면 애터미는 지속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스콧 갤러웨이 교수가 얘기한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하고 50년 뒤에는 그들은 사라지고 애터미만 살아남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도 있다고 해야 돼. 그리고 그 희망을 가져가야 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이 이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거야. 포스트 플랫폼,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비즈니스를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 개념을 가져가는 거예요.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은 제조사에서 소비자한테 물건을 계속 팝니다. 모바일로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로 이런 플랫폼을 가져와서 물건을 팔면 이익은 전부 이들만 가져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마트 가고 그 다음에 뭐 쿠팡 가고 여러분한테 혹시 뭐 이만큼 준 거 있습니까? 저는 받은 기억이 없어요. 포인트를 주는지 안 주는지도 기억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챙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를 하면 거기서 나는 이익이 생기죠. 근데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내가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 할 거다 해서 이 이익을 정말 대단하죠. 이익 전체가 100이 나면 회사는 30%만 가져가겠대요. 그리고 70%를 회원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윤정규 교수가 저런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자기만 돈을, 수익을 소비자들은 지출만 하고 모든 수익은 플랫폼 소유자들만 다 가져가는데 애터미는 여기서 수익이 생기면 그걸 다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V를 통해서 수익을 나눠주고 이 수익자는 애터미뿐 아니라 애터미 사업자까지 전부 나눠주는 구조로 가겠다. 이런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를 회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 서울공대에서 이런 그 분석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2090년이 되면 사회 구조도가 이렇게 된대요. 근데 거기에 맨 위에 꼭대기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01%가 플랫폼 소유자들이 제일 꼭대기에 있을 거래요. 지금까지는 제조를 잘해서 삼성이든 뭐 LG든 제조를 잘해가지고 물건 많이 팔면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1위도 갑자기 삼성 이재용에서 카카오 그 회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0.002%가 인플루언서인데 이 사람들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플랫폼과 관계된 사람들만 0.00333%가 되고 나머지 얼마요? 99.999 뭐 이거 말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라고 말하면 돼. 이들은 그냥 빈민층으로 노동자층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자료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서울공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 소득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답니다. 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있어요. 근데 이 자본소득이 나눠보면 금융소득하고 시스템 소득이 있어요. 이쪽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돈 투자해서 버는 거예요. 주식, 그다음에 뭐 부동산 등등등. 그런데 이 시스템 소득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중에는 나훈아도 이 속에 있어요. 그다음에 뭐 좋은 책을 베스트셀러를 해가지고 그 베스트셀러 지적재산권이 한 70년 간다며? 뭐 자녀한테 부인이나 자녀한테 남길 때 70%에서 떨어지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70년 간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그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애터미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별게 아니에요. 다단계, 말들은 다단계 그러면 다단계 말만 들어도 무서워. 그래서 다방에 다자가 들어간 다방도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봐봐요. 기존에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갈 때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과정을 거칠 때마다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거에 몇 배, 30배, 40배씩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저희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예 없앴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이 많은 이익을 더 싸게 주면서도 이익이 남는 걸 가지고 나누겠다고 하는 게 다단계인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단계의 피해는요. 사실은 이 과정 중에 이걸 줄여서 싸게 줘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이익되게 싸게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샀던 것보다 더 비싸게 받는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60년 동안 있었던 그 다단계들 때문에 저희가 욕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터미가 제가 9년 사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애터미 다단계 이러다가요. 요즘은 애터미 그러면 다단계 말 별로 안 하고요. 거기 너무 좋아. 사고 좋아. 저는 근데 그때 9년 전부터 이런 세상이 올 거를 예상했어요. 근데 저는 5년 만에 그 세상이 올 줄 알고 그 다음에 애터미 다단계는 좋은 거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직 9년이 됐는데 다단계 좋다는 소리는 아직 안 하네. 저는 분명히 또 예언할 거예요. 앞으로 5년 뒤 안에 다단계인데 다른 다단계 말고 애터미 다단계는 좋은데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웬만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단계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다른 다단계 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 이제 저희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장님이 있고만.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금방 교회에서 쳐내요. 다른 분으로 바꿔요. 근데 애터미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인정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요. 애터미는 괜찮은 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애터미 마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에서 3,000원, 할인점에 2,200원 이렇게 팔던 걸 인터넷에선 1,600원 팔던 걸 더 줄여.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 줄여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여기 990원 속에 남는 수당을 우리한테 돌려준다. 이런 데가 어디라고요? 애터미. 자, 그러면 이런 애터미가 실제 그래요. 저희 애터미 칫솔인데 실제 약국에서 지금도 3,000원에 팔리고요. 마트에서 1,600원, 2,200원에 팔았고요. 애터미에서 990원 팔아요. 1번, 2번, 3번 어디 거 사실 거예요? 당연히 3번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는 걸 또 줘. 거기에 뭘 줘요? PV를 준다. 대박이에요. 왕창 대박이에요. 왕창 대박이지.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들 이런 거 싸고 좋다고 그냥 나 싼 거 샀으니까 한 돈 1,000원, 2,000원 나면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거를 가지고 정말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면밀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할 때 정말 애터미는 안정된 회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많이 뒀고요. 지금 애터미는 창업 이래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 써 있는데 2009년에 저희가 다단계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때 첫 해 250억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2조 2천억을 했어요. 몇 배 커진 거예요?
거의 계산이 안 되지. 내가 여기가 2조 5천억이면 계산들이 쉬울 텐데 거의 100배, 거의 100배 컸어요. 십몇 년 만에 이렇게 빨리 큰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대충 애터미를 바라보지 마시고 명확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작년도 감사 보고서에 보면 여기 빨간 게 원가입니다. 재료비.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 값. 그 사오는 값이 A사, N사, H사 전부 여기보다 훨씬 저희가 재료비를 많이 들여요. 재료비를 많이 들인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면은 품질이 좋은 걸 사온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품질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걸 많이 넣으세요. 우리가 돈 더 줄게요. 해가지고 그 제품을 비싸게 저희가 사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찌르느냐? 파란색은 수당이에요. 수당들은 다 비슷하게 주죠. 후원 수당은 다 비슷하게 줘요. 그런데 이 판매 관리비를 줄이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를 줄여서 그만큼 좋은 제품을 사오고 싸게 주는데 여기 보시면 요 전체가 매출이거든요. 100%. 전체 100% 중에 근 한 80% 이상을 애터미 회사가 안 가져가요. 자, 이거는 우리한테 납품하는 회사한테 주는 거고 회원들한테 주는 거죠. 애터미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하나도 손을 안 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고요. 믿고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는데 이 감사 얘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우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카메라 때문에 이쪽에다 항상 써야 되더라고요. 저쪽에 쓰면 카메라맨이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제가 2012년에 저희 애터미가 매출액이 2천억을 오버를 했어요. 이렇게 매출액이 2천억을 오버를 하면 무슨 일이냐면 항상 세무서에서 매년 감사가 나오잖아요. 회계감사. 세무서에서. 근데 2천억이 넘으면 뭐를 하냐 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해요. 외부 감사를 세무서에서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들이 평상시에 가던 사람들이 안 가요. 평상시에 가던 사람들이 하면 어이 뭐 김 과장님 왔어요? 김 대리님 왔어요? 해가지고 아는 척하고 막 당연히 꿍짝꿍짝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 회계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2010년도에 갑자기 문이 콱 열리는 거예요. 회사 문이. 딱 열리더니 감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외부 감사 나왔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오세요. 자, 장부들 가져오세요. 딱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 회사는 장부가 없습니다. 왜 장부가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온라인으로 전부 매출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다 있으니까 여기 지금 컴퓨터 한 3대 있는데 여기 앉아서 보시면 여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매출이 일어나는과 동시에 우리가 주문 딱 하잖아요. 매출이 100원, 만원, 10만원 딱 떠요. 뜨는 순간 이 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로 가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장부고 뭐고 뭐 이중장부고 할 수도 없어요. 저희. 여러분 혹시 현금 들고 가면 좀 싸게 준다고 본사 가서 저 현금 줄 테니까 조금 싸게 주세요. 이런 거 있었어요? 없잖아요. 저희는 전부 온라인에서 그대로 매출이 100% 노출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보통 이렇게 감사를 나가면 한 일주일 정도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감사 끝나냐? 반나절 만에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장부가 다 있으니까 굳이 거기서 안 봐도 돼. 뭐 그럴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들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 회사 뭐야? 하고 한 게 첫 번째가 회사가 빚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채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애터미는 창업자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은행에 가서 저 사업을 이제 비전 있는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도 안 빌려줘요. 신용불량자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 팔아서 다시 물건 사와서 또 2개 팔고 2개 팔아서 또 4개 사오고 이 일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누가 주지를 않아서 부채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온 건데 아예 부채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부채가 조금 있다고 자료에 나와요. 그 부채는 뭐냐면 바로 요건데요. 이 당시에 이지급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바로 물건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들어오면 바로 현금 지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하나도 없어? 이거 말도 안 돼. 그 일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담당자들이 너무 매일매일 결산해야 되기 힘드니까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거 한 일주일만 여유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일주일 안에 무조건 다 줄게요. 이래가지고 일주일치 물건 대금이 쌓여있는 걸 부채로 잡혀서 지금 뭐 한 16%? 일반 대기업들로 가면 몇백 %예요. 100%, 200%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 미지급금만 가지고 16% 그냥 그 정도다. 미지급금이 없더라. 세 번째, 접대비가 없는 거예요. 접대비. 회장님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혹시 은행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사바사바도 할 텐데 돈도 누가 빌려주지 않고 나 하나 팔아서 하나 사고 또 두 개 팔아서 두 개 사고 이러는데 누구한테 접대를 할까요? 보통 업체 대기업 회장들이 제일 바쁜 게 뭘까요? 제일 바쁜 게 뭐죠? 로비예요, 로비. 접대하면서 로비하는 거. 근데 우리 회장님은 접대할 게 없어. 접대비가 없는 거야. 네 번째, 가지급금이 없대요. 요거는 뭐였냐면 일반 보통 그 오너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급하면 회사 공금을 잠시 가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요. 그리고 거기다 쓸 때 지급금 이렇게 쓰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쓰고 해결이 되면 다시 자기 회사에 갚아요. 이 회사가 내 회사지만 공적으로 법인 이 회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분은 공적인 거는 공적인 거, 회사 거는 회사 거, 내 건 내 거. 그래서 회사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딱 보고 나서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가 있었나?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지. 현실에는 없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 먹었었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애터미의 본질을 제가 하나씩 알면 알수록 제 양파 껍질이 벗겨질수록 애터미 너무 좋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얘기 노래가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 애터미가 얼마나 안정하냐? 우리 지금 애터미는 정경련에 가입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뺑뺑 돌아갈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직 이 마이크 잡은 초보자인가 봐.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정경련에 들어갔어요. 원래 6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면 정경련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500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400 한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100대 기업이라면 엄청난 회사거든요. 지금 저희 규모로 보면 그들은 우리를 뭐 회사 취급도 안 하는 그런 100대 기업들을 그들이 얼마나 회사가 잘 나가고 있을까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1억 3,400만 원이에요. 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1위가 현대글로비스예요. 2위가 고려아일인데 1인당 6억 2천, 5억 6천을 회사 이익을 남겼대요. 근데 애터미는요, 이 당시 거의 영업이익이 1139억이었거든요. 2019년에. 근데 그 당시 직원이 200명이에요. 나누니까 5억 7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몇 등 했어요? 우리가 국내 기업 중에 2위를 한 거예요. 지금 매출로는 저기 400 몇십 위에 가 있는데 실제 안으로 들여다봤더니 너무 알찬데 얼마나 알차냐? 대한민국 2위라는 거예요. LG도 없고 삼성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저희가 2위라는 거예요. 이 회사 믿을 만한 회사예요? 아니에요? 지금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애터미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애터미가 과연 계속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지금 벌써 23개 법인이라고 제가 썼지만 지난 9월 달에 몽골이 또 오픈되면서 24개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한국까지 포함한 25개 법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저희 법인이 철수한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도 일본에 다 진출했다가 철수했어요. 아세요? 포기를 했어요. 그 시장 우리가 도저히 못 뚫어.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서 계속 크고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정말 여기 있는 나라 중에 제일 가난한 이 캄보디아 이런 데를 갔는데도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직급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애터미는 전 세계에서 못 나갈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이 200여 개 중에 한 보통 우리 애터미가 정상적으로 나간다면 한 50개국, 70개국 정도는 대부분 사업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막 이렇게 조그만 섬나라들 막 이런 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치면 지금 회원가입할 수 있는 게 여기를 포함해서 약 한 57개국 정도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아프리카 여기 일부 남고 동남아시아 여기 뭐 한두 군데 이렇게 조금 남아 있어요. 거의 다 나갔어요. 제 줌 주소를 보면 줌 그 뒤에 배경화면에 제가 이제 우리 그 법인이 나갈 때마다 파란색으로 치우는데 위쪽은 어때요? 다 파래. 이제 다 파래. 곧 전체가 다 파란 시절이 올 것이다. 그러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애터미 물건이 50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 보통 이런 이마트나 이런데 뭐 저 쿠팡이나 이런 데 가면요. 물건 가지수가요. 몇십만 가지예요. 30만 가지, 50만 가지예요. 물론 같은 게 중복돼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 애터미가 회장님이 이 물건을 10만 가지까지 늘린다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성장하고 물건은 계속 나오고 싸고 좋으니까 회원은 늘어나고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저는 확실하건데 애터미는 지금 너무 작은 회사예요. 너무 작은 회사. 저는 9년 전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야, 내 친구들 만나면 야, 삼성을 이길 회사가 태어났어. 내가 보니까 한 500조 이상 할 것 같아. 이러고 떠들어다녔거든요. 제 삼성맨이 하나 있어요. 삼성건설. 졸업하고 삼성건설 했던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술자리에서 술 먹더니 제가 삼성을 이길 회사가 태어났어 했더니 딱 먹다가 딱 내렸더니 이 사기꾼아 그러고 가버리더니 제 3년 동안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친구가. 지금도 애터미 물건 안 씁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저는 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CEO의 능력, 도덕성이라는 거죠. 우리 그 이용균 단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봐야 할 게 CEO의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뭐만 보냐 하면 제품만 보고 제품 좋아? 이거면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뭐 어디나 몸이 좋아져 막 이러면서 할 수 있겠네 이러고 가고요. 보상 플랜이 좀 좋다면 이거 하면 금방 돈 벌겠네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하수다. 정말 고수는 CEO의 마인드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의 마인드를 본 거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까지 받았고요. 아시아에서는 일하기 좋은 기업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이렇게 뽑는 그 단체가 있는데 위에 상중하로 나눠요. 그래서 대기업 단위, 그다음에 조금 작은 규모, 중견기업 단위. 근데 우리는 이 중견기업 단위 거기에서 저희가 무려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게 신뢰 있는 회사라는 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은 외국계 기업에 돈 빼는 기계인가?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돈을 빼서 전부 해외로 가져간다 이 의미거든요. 그들은 한국에 지금 1,000억 이상 하는 그 외국계 다단계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이 6개에 1,000억 이상 하는 매출을 다 더했더니 2조 5천억이 넘었대요. 근데 그들이 한국에다가 기부한 거를 조사를 했더니 9억 4천만 원 했대요. 많이 한 거예요? 조금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 밖에 나가서 다른 기업들도 이거밖에 안 하는데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작년 매출이 1조 4천억이에요. 여기에 뭐 반 조금 넘었네요. 근데 기부를 235억을 작년에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6개 다 한 거가 9억인데 한 군데가 매출도 반밖에 안 했는데 235억이다. 저는요, 사람의 마음은 물질 속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를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물질을 줘야 돼요.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 항상 뭐 했어요? 라면이라도 사줬어요. 뭔가 사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 마음이 있다는 거. 물질 속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박한길 회장은 이 물질을 드렸다면 이 안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기꾼인가? 근데 사기꾼을 매일 사기꾼을 해.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 이 사기꾼을. 저는 그분의 마음을. 대한민국의 이 그 매출 대비, 이 500대 기업의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을 봤더니 애터미가 1위래요, 1위.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에 매출 대비 그 기부한 비율이 1위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400 몇십이 한 회사가. 대박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애터미가 나눔으로 세종대왕상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애터미 정말 제품이 너무 좋은 게 많죠. 그 중에 해모임, 대표적인 해모임. 네.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 드디어 홍삼을 넘어섰어요. 애터미는. 저희가 작년에 700억을 수출했대요. 근데 홍삼은 533억인가? 553억인가? 네, 그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건강기능식품 아시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 97% 사람들이 다 홍삼이 이러고 애터미 아세요? 그러면 모른대. 애터미 안다고 그러는 사람 15%밖에 없었어. 근데 실제로 해외로 한국에서 정말 유능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수출을 했는데 1위가 어디냐? 해모임한테. 애터미 이 앱솔루트 화장품은 트리플 크라운. 이게 뭐냐면 이 장애실상은요. 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장애실상을 주면 여기 있는 뭐 에센스나 아이크림이나 이런 거 하나씩만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장애실상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 장애실상을 전 시리즈를 세트로 다 준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70년 역사상 처음이다. 대한민국이 생기기 이후로 이렇게 장애실상을 시리즈로 다 준 건 처음이다. 또 하나 NEP상을 받았어요. 뉴 엑셀런트 프로덕트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재경부 같은 데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에 관련돼서 이 마크를 붙이면 해외 바이어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거네 라고 그냥 우리가 왜 우리 저 아자픽 뭐 에픽 이런 것처럼 그냥 픽하는 거예요. NEP부터는 무조건 픽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최고로 좋대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 NEP상을 화장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처음이다. 또 하나 세종대왕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1년에 한 50만 건 특허가 출원되는데 그중에 한 13만 건 정도가 등록이 되는데도 딱 하나 제일 1등인 걸 상을 준 게 세종대왕상인데 이것도 화장품이 이걸 받은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뭐냐?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전부 처음이다. 그러면 지금 지금 여 동남아시아고 뭐 유럽이고 K뷰티 엄청나잖아요. 정말 대한민국 화장품 좋다고 말하잖아요. 요즘은 유럽 쪽보다 이제 미국 쪽으로 좀 거시기 한가 봐요. 그런데 그 많은 화장품들은 자기네 잘났다고 비싸게 막 받고 하는데 한 번도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다. 단 우리는 3개를 다 받았는데 1개라도 그렇게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화장품들보다 누가 보증해 주는 정부가 최고로 좋다고 인정해주는 이 화장품. 회장님 말씀으로는 한 세트에 300만 원을 받아도 아깝다고 말씀했는데 가격이 얼마요? 19만 8천 원. 대박이죠? 네. 자, 그런 것들 외에도 애터미에는 모든 절대 제품들이 한 500여 가지가 있는데 모두 PB가 있는 거죠. 모두 그냥 쓰기만 해도 이익인데 거기에 없는 거, 애터미물에 없는 건 아자몰에도 있어요. 아자콘으로도 우리가 뭐 요즘 뭐 그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우리가 왜 그 콘으로 보내죠. 이모티콘처럼 이렇게 선물 콘으로 보내잖아요. 커피 선물해 줄게, 케이크 선물해 줄게. 그런데 그런 것도 그동안은 그냥 선물만 하고 말았는데 애터미에서는 뭐가 있다? PV가 있다. PV. 커피도 치킨도 햄버거도 심지어는 뭐 이 영어 학원까지 심지어는 야놀자처럼 호텔을 예약하는 것까지 심지어는 교보문고 책을 사는 것까지 PV가 다 있다. 거기에 앞으로 지금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거 요번에 오토판매사 교육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뭘 검토하는 거냐면 우리 애터미 카드가 하나 있죠. 어디 카드예요? 하나카드. 하나카드는 진짜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하나카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카드를 처음부터 이 목적을 두고 사실은 컨택을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생활을 합니다. 주유소, 미용실, 식당, 뭐 보험 전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카드 가맹사하고 전부 애터미하고 연결을 시켜서 애터미 하나카드로 그 집에 가서 그 회원사에 가서 결제를 하면 PV가 적립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혹시 이거 사기만 하면 1.7% 할인이 돼 라고를 알려서 애터미 카드를 쓰는데 그들이 그냥 나와 상관없이 여행을 간대, 책을 본대, 뭐 치킨을 먹는데 또는 여기에 앞으로 될 건데요. 미용실을 간대, 피자를 사 먹는데 그런데도 PV가 올라온다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생활하는 게 나한테 다 PV가 온다면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엄청 큰 일이에요? 엄청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 주유소를 내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주유소에 가서 하나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PV를 나한테 올려주겠다. 검토에 들어갔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박수 쳐야 돼. 네. 자, 애터미는 저런 많은 PV들을 모아서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줄로 내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줄로 조직을 만들어가는데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요 조건 하나가 뭐냐? 쿠팡이랑 똑같은 거예요. 쿠팡이랑 틀린 거 있으면 저한테 쫓아오세요. 줌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쫓아오세요. 네. 쿠팡이랑 틀린 게 있다. 이거 틀리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네. 자, 쿠팡이랑 너무 똑같은데 거기는 안 주는 수당을 줄 수 있어요. 무한 단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 밑으로 1억 명이 달려 있어도 그들이 칫솔을 써도 뭘 써도 나한테 PV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저는 이때 이거 완전 사기인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법 모를 때. 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하나 샀는데 이 사람한테도 포인트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준다 그러면 애터미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보상 플랜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는 근심이었죠? 네, 필요 없는 근심이었습니다. 글로벌 원서버로 전 세계로 나갑니다. 전 세계로 나가죠. 어느 나라든 다 나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57개국까지 되는데 우리 그 지사가 나가지 않은 나라는 아직 소비자 회원으로 되지만 밑에 조직은 구축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오픈이 딱 되는 순간 바로 엄청난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모두 내 산하에 PV로 인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소득의 상한선이 있어서 저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줘도 회사의 경영엔 전혀 안전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일찍 한 사람, 2009년도에 제일 먼저 한 사람 먼저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나 지금 2020년도에 저들이 다 가져가면 어떡해 했는데 이 위에 있는 걸 싹 잘라서 상한선을 없애버려서 그들이 더 이상 못 가져간다. 결국은 나도 어느 날 시간이 가면 똑같은 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죠. 이도구 임페리얼 임페리얼님 그러다가 나중에 나도 저기 가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이 이씨 우리 이용규 단장님 형님 나는 이씨라고는 못하겠네. 저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은데 뭐 까있고 존경하고 하실 게 뭐 있어. 나도 더 이상 돈도 안 벌고 뭐 끝인데 그죠? 우리 다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3대까지 상속이 된다고 하고 시스템 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요 여러분 보상 플랜을 잘 공부하세요. 다른 데 거랑 잘 비교하세요. 그들도 이게 된대요. 상속이 된대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지비가 있고 진입비가 있고 많은 제약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일정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회원이 탈퇴될 수 있고 수당도 못 받아요. 근데 그 조건을 나는 맞출 수 있어서 나는 내가 시스템 다 만들어가지고 나 능력자여서 다 했는데 내가 이제 아이고 나 이제 하늘 날아가게 생겼네. 하나님 저 좀 이쁘다고 봐주세요. 그러고서 뽀까닥 갔는데 자녀한테 줬는데 그 자녀는 평생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놀러만 다녔어. 요트 타고 다니고 뭐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여기로 왔더니 상속은 시켜줬는데 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유지를 할 수 없고 그 다른 사람을 설득할 능력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수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터미는 어떻게 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그게 완벽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도 정말 상위 성공자들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거는 숙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
우리 뭐 이런 클럽에 초대를 하고 그분들은 명예는 안 주고 수당은 코드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준다. 그런 정책까지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 수당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후원 수당이 있고 직급 수당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교육 수당은 이런 센터에서 받아가는 것이고요. 프로모션은 직급으로 올라가면 처음에 한번 선물로 주는 게 있습니다. 후원 수당은 매출 점수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만 많아지면 내 좌우 균형을 매출만 많아지면 받는 게 후원 수당이고 직급 수당은 내 직급을 유지하면 그때 나오는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판매사를 갖고 팀장을 한번 갔으면 그거 계속 나오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파트너들 가끔 있어요. 줌에 계신 분들 내가 판매사 한번 간다고 판매사 수당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직급을 유지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후원 수당을 보면 좌우로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피가 되면 수당이 나오죠. 점수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점수에 의해서 PV가 아니라 점수에 의해서 수당을 받게 돼요. 쭉쭉쭉쭉 사람이 늘어나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5천만 PV가 저희 상한선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이 이상을 지금 소실적이 막 3억 포인트 하루에 5억 포인트 이렇게 뜨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들 하나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EC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회장님이 항상 이 관점을 두는 것은 뭐냐 하면 위에 성공자들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신규로 사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준다. 그래서 포인트를 보시면 30만 피에서 70만 피, 70만 피 거의 한 2배씩 살짝 늘었죠. 그런데 여기는 그 수당을 거의 2배씩 다 점수를 너무 주는 거예요. 15점, 30점, 60점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당신의 능력은 아니잖아. 여러분 산하에 있는 많은 파트너들이 움직여서 그런 거잖아. 해서 그때부터 점수를 조금씩 덜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러고 여러분도 아직 잘 못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150대까지는 2배씩 넘어가면 15점은 아시잖아요. 다 6만 원을 받아보니까 15점은 아실 거예요. 15점에서 곱하기 2 이렇게 가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니라 그랬죠. 에이, 당신 능력 아니잖아. 우리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반만 인정해. 그러니까 60하고 30 더해. 그럼 90 넣는 거예요. 60하고 90 더해. 그럼 150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쉬워요.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못 외우시면 맨 끝에는 300점은 아시잖아. 15점과 300점은 다 아시죠? 300점에서 50만 빼세요. 그러면 250. 그러니까 그 점수도 쉽게 외울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 참고하시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포인트는 많이 늘어나지만 실제로 점수는 너무 조금 위로 인정해 줍니다. 상박하고 개념이 있고요. 첫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인데 보름 동안 좌측 우측이 250만 피가 되면 판매사를 인정해 줍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모두 유지를 하게 되면 200에서 400만 원을 할 수 있고요. 세미 세일즈는 직급은 아닌데 프로모션이에요. 이 프로모션이라는 말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그 오토 판매사 교육 때 일단은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내년 2023년도 일단은 계속 유지해 드리겠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노력하셔라. 그래서 그때 가서 공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에 회장님 마음을 제가 읽자면 이렇게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을 계속 했는데 다른 많은 성공자들 직급자들 있잖아요. 이 상위 직급자들 거기에 직급 수당이나 회사 운영이나 여기에 지장이 없다면 그거 계속 지금 검토 중인 거잖아요. 올해 지나고 내년에도 갔는데 매출도 계속 늘어나면서 아무 지장이 없네. 확신이 들면 직급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승급 조건은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됐는데 내 좌우로 두 명이 있으면 바로 다음 그 위에 직급으로 다이아몬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랑 똑같은 직급을 좌우 2명씩 만들면 좌들 우들 다시 해볼까요? 좌들 우들 이렇게 만들면 그 위에 직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프로모션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이 중에 돈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부터 돈 잘 계산하세요. 100만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국장이 되면 200만 원을 받아요. 세 번째 스타마스터가 되면 1000만 원을 받아요. 저도 받아봤어요. 네 번째 로얄 마스터가 되면 얼마 받아요?
5천만 원을 받아요. 제가 이거 5천만 원을 직접 들어봤거든요. 승급식 스텝을 했었더니 실제 들었더니 현금을 진짜 들었어요. 근데 너무 무겁더라. 이게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그래서 나중에 승급식 올라갈 때는 아령을 이렇게 좀 하고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은근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저분은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되게 무겁더라고요. 자, 크라운 마스터는 3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임페리얼은 이걸 줘요. 여기에 저는 또 좋은 거. 운전기사를 주고 뭘 줘요? 비서까지 준대요. 여러분은 운전기사를 남자를 쓰실 거예요? 여자를 쓰실 거예요? 20대를 쓰실 거예요? 50대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 취향이지만 너무 매력 있어요. 너무 매력 있어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다 더하면 얼마냐? 다 같이 해볼까요? 13억 6,300만 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애터미는 사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돼 있고요. 지금도 예전에 우리 초기 사업 성공자들만 막 빨리 성공했다고 했는데 요즘도 빨리 성공하는 국내에서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애터미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 하나에 따라 틀렸는데 정말 2년 3년 만에 막 리더스 로얄리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이 13억 6천만 원을 다 받는 게 만약에 10년 안에 받는다. 그러면 한 해에 1억 3천을 받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1년이면 1억 3천이 되고 10년이면 13억 6천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 달에 한 번 수당 받는다. 근데 나는 기필코 해가지고 10년 안에 내가 임페리얼 할 거야. 그럼 한 달에 한 번 얼마 받아요 지금? 6만 원 받았어요. 그 6만 원 말고 뭘 또 한 거예요? 1,000만 원을 지금 저축을 하고 있다. 이 6만 원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표가 나는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제발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나 다 거기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갈 수 있는 데를 안 가시고 그냥 산 중턱에서 아니면 산 초입에서 여행 갔다가 저 정상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그 그늘 아래서 저 밑에 경치도 안 보고 그냥 내려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나가 문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나. 저는 평생 직장 생활만 하고 피자집에서 피자만 구고 빠라바라밤 이 배달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터미 와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두 줄만 하면 됐는데 아무 조건이 없네. 무한 단계네. 시스템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나는 하는 게 없이 안쳐만 놓으면 돼. 오늘도 여기에 혹시 자기 파트너를 초대하신 분 한번 손 들어요. 자기 파트너. 제 파트너들이에요. 자기 파트너를 여기 데리고 왔어요. 이런 자리에 앉히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조직이 커가더라. 어떤 사람도 성공할 수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거요. 제가 아는 사람이 교원 도움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다고. 3개월에 한 번씩 석세스를 한대요. 석세스를 하는데 기다리던 석세스 딱 그리고 맨 밑에 보이는데요. 회비 5만 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회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밥값만 내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들은 5만 원 내지. 저 위에 성공자는 얼마 낼까요? 1,000만 원 내고 몇 천만 원 내고 몇 백만 원 내는 거예요. 저 성공자들은 기껏 돈 벌어서 그 세미나 하는데 다 더 쏟아붓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가. 아까 얘기했죠. 이 상한선 때문에 누구나 다 1번 사업자다. 우리는 이런 그래프 상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져가. 난 여기서 시작했어. 이 사람도 요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모두 다 1번 사업자. 그 개념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로 나가는데 왜 내가 상한선에 못 가요? 1,600 회원 중에 지금 사업자 1%? 1%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퍼센테이지는 0.3%, 0.4%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도요. 지금 약 한 360만 명, 조금 더 들어서 400만 명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안에 여러분 우리 석세스 하면 몇 명 와요? 우리 지금 좌석수 스타마스터들 이렇게 딱 공지 뜨면
총 좌석수가 약 9,600석, 9,700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종로센터나 이런 센터 이런 데서 듣는 사람 좀 있어요. 다 해서 15,000명이 안 돼요. 그럼 그 15,000명 중에서 신규가 몇 명일까요? 4, 5,000명. 그러면 한 400만 명 중에서 지금 몇 명이요? 0.3%. 0.3%만 사업자다. 해외에는 이거보다 비율이 더 약해요. 해외는.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기회가 있다. 저 밖에 있는 99%의 사람들이 나 가서 얘기했더니 애터미 나 가입했는데 근데 그거 실제로 애터미 그 사람이 비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 있다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지인이니까 내 밑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1년 동안 물건을 나한테 만약에 네가 해? 나 저쪽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입했는데 네가 해? 너한테 써줄게. 그래가지고 스스로 물건 주문 안 하다 보면 자동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자동 탈퇴가 돼요. 그러면 내 밑으로 올 수 있어요. 전부. 이 99%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아까 애터미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정말 저는 100년이 뭡니까? 100년 지나서 망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200년 갈지 300년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애터미를 바라보고 있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서 요즘은 저는 500조도 아니에요. 500조 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후에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같은 무능력자가 할 수 있는 것, 이 4차 산업시대에 미래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감히 언감생심 꿈을 못 꿔요. 뭐 미래에 무슨 드론 사업이고 무슨 AI 사업이고 나는 못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로서도 파악이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거에 초점을 뒀는데 나랑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 이 사람이. 10년 후에 무엇이 바뀔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진짜로 미래사람이면 그거는 완벽한 미래사람이라고 얘기를 10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저는 애터미가 100년 후에도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고 싼 생필품 이거는 죽을 때까지 100년, 200년, 300년 인간이 있는 동안은 무조건 있어야 할 생필품입니다. 그것을 완벽한 미래산업을 여러분의 도구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 때문에 이 사업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만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팔을 주무르는데 주무르지 마. 그게 머릿속에 제 뇌리에 꽉 박혀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피자집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한 애터미 사업하고 9년 됐는데 5년 만에 그만둬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을 안 믿어요. 계속 비토 세력이야. 그러더니 2년을 더 끌고 가길래 제가 2년 동안 광고를 한 개도 안 해줬어. 그랬더니 계속 매출이 떨어져. 나중에 2년 만에 자기가 나도 이제 안 할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애터미 피자집 안 한 지 2년 지났습니다. 얼마 전 명절 때 제 옆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우리는 자기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아니, 내가 한급이 넘어서 자기라니까 좀 이상한가? 어떻든 저희는 자기, 나 요즘 너무 좋아. 제가요, 가슴이 여기서 뭐, 확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진 잘했어. 김영진 잘했어. 그 소리가 제가 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어깨가 이랬을까요?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어요, 제가. 그 소리 때문에. 아주 나지막한, 자기, 나 너무 좋아. 이 소리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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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틀으려고 그랬는데, 혹시 이 줌으로 하는 바람에 하울링이 있을까봐 제가 그냥 캡처했습니다. 솔개의 선택이라는 자세히 한번 보시고, 혹시 여기 글씨가 잘 보일까요? 네. 솔개는 수명이 한 7, 80년을 산답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선택을 해야 된대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한 40년 정도가 되면 부리가 닳아서 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엉터리 막 다 쪼그라든 그 부리가 되고 발톱도 다 구부러져 가지고 이게 힘이 없대요. 그래서 이 솔개는 결단을 한답니다. 날개도 계속 날개를 떠져서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둥지로 날아간대요. 날아가서 이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계속 쪼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부리를 일부러 이렇게 부러뜨린대요. 그게 보통 결단일까요? 막 자기를 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선택을 안 했어. 그랬더니 내가 왜 선택을 안 했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럴 용기는 있으세요, 여러분? 그 용기 있으면 애터미를 선택을 해버리세요. 이 설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부리가 빠지면 다시 새로운 부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한대요. 그 새로 난 부리로 이제는 자기 털을 뽑기 시작한답니다. 발톱도 뽑아버리고 그 뽑아버린 발톱 때문에 다시 새로운 발톱이 또 나온대요. 이렇게 해서 새 깃털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새 깃털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0여일 동안 그 전투를 자기 스스로 한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이 설계를 보면서 안불망이를 생각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나는 편안한데 저 밖에서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이 위기를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 기회이신 카이로스가 지금 다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기회의 신을 꼭 잡으셔서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쇼하면서 지나왔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